우리의 자랑스러운 KF-21 전투기의 6호기의 시험 비행을 앞둔 가운데 초조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데 일조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권위주의 정부인 독재화기를 향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한국과의 군사적 협력의 지속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무기 협력의 파트너로서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인 KF-21에 대한 관심과 구매 의사를 밝혀오면서 공동개발국으로의 합류도 기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타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특히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 비교하더라도 폴란드는 KF-21에 대해 매우 호감적이었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갈등을 이유로 자국의 공중전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는 2026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인 4.5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기능과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기에 KF-21 전투기가 그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으로부터 T-50 고등훈련기와 K2 전차, K9 자주포를 구매했으며 K31도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무부의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폴란드가 KF-21 전투기 32대와 미사일에 대한 구매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약 6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폴란드는 KF-21의 공동개발국으로서의 참여할 의사도 밝히기도 했는데요. 폴란드의 31개의 방산업체를 거느린 폴란드 최대의 방산그룹 PGZ 회장은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쁠 것이라며 한국 측이 KF-21과 같은 새로운 세대 전투기 연구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일정 부분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경우 폴란드는 KF-21의 일부 부품과 시스템을 자체 생산하거나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의 정치 상황이 악화되면서 한국과 폴란드의 무기 협력에도 어둠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1989년에 공산주의 체제를 탈피하고 민주화를 추진한 이래로 EU의 중요한 회원국으로 자리 잡는 역사를 썼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극우 정당인 법과 정의당이 집권하면서 폴란드의 정치 상황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최근 다시 독재의 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국가주의적인 정책을 펼치며 사법부와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성소수자와 난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등 EU의 가치와 원칙에 반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EU와 미국 등 국제사회는 비판과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러나 폴란드 정부는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독재적인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으며 최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2007부터 2022년까지 러시아가 폴란드에 끼친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위원회 설립 법안에 서명까지 하면서 갈등의 상황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이 임명한 9명의 위원 중 조사 대상 개인들이 러시아의 입김을 받았는지를 결정하고 만약 공직 취임 10년간 금지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항소 절차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 집권당이 오는 10월 총선에서 야당 정치인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10월 총선을 앞두고 폴란드 총리를 지낸 야당 시민강령당의 대표를 겨냥한 법안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법안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하고 사법적 판단 없이 행정적 행위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EU와 미국 등에서 우려와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폴란드 정부는 이런 비판에도 귀를 막고 폴란드가 러시아와의 갈등을 이유로 국제의 길로 들어서려고 하자 이로 인해 EU와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EU는 자금 동결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어 사실상 자금 지출도 잠정 동결되었습니다. 이는 폴란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앞으로의 한국과의 무역관계 및 무기 수출 대금 수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12월에 EU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회복을 위한 1조 8천억 유로, 한화로 약 2,500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예산안에는 법치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한 자금 동결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폴란드와 헝가리가 반대하며 예산안을 막아섰지만 결국 양국은 양보하고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3월에는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EU 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인데요. 이 판결은 EU 법원이 폴란드 사법부 개혁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에
반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EU는 이 판결을 비난하고 폴란드가 EU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폴란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국의 안보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나토의 동맹국으로서 미국과 다른 EU 국가들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독자적인 군사력 확보를 위해 무기 구매와 개발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EU가 폴란드에 대한 자금 동결 조항을 통과시킨 것은 폴란드의 군사 예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면서 군사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기에 만약 EU가 폴란드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한다면 폴란드는 한국의 무기 구매 계약을 지연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EU의 자금 동결 통과가 한국의 무기 수출 대금 수령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까지 폴란드가 한국에 구매한 무기들의 총 가격은 약 3조 원에 달한 것으로 계산되는데 이미 폴란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면서 군사 예산을 삭감한 상황이라서 EU의 자금 지원을 중단은 폴란드에게나 한국에게나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에 폴란드 독재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거리에 나와 정부의 우경화와 물가 상승 등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4일 바르샤바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에는 약 50만 명이 참여했으며 이는 1989년 폴란드 공산주의 정권이 붕괴한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입니다. 시위대는 참을 만큼 참았다. 폴란드의 독재는 그만 이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로 나섰으며 거리로 나온 시민들 손에 폴란드 국기와 유럽연합기를 함께 들어 EU와의 연대를 표현했습니다. 또한 폴란드 독재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을 활용해 정부의 부정과 비리를 폭로하고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모습을 전파하고 있는데요. 또한 온라인 청원과 기부 등을 통해 시민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독재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다른 나라의 동지들과 연대에 나서기도 하고 있는데요. 폴란드의 망명한 벨라루스인들은 10일 바르샤바에서 벨라루스 독재 정권을 규탄하기 위해 시위를 진행했으며 또한 독일 베를린, 프랑스 파리 등에서도 폴란드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집회가 열릴 정도로 현재 폴란드의 정치적 행보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EU와 미국 등 국제사회에게 폴란드 정부의 독재적 행태를 비난하고 폴란드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에 폴란드 정부의 독단적 행보가 향후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과 폴란드의 무기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폴란드가 EU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태도를 바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